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오늘 분석은 이렇게 6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시장이 이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데이터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가중치를 좀 조정하고 양팀의 최근 경기력을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경기력과 운을 딱 분리해서 볼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모델이 계산한 진짜 확률은 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선택을 가리키는지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시장은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배당 흐름을 보면 대중의 심리가 보이거든요. 일단 비셀곱의 홈 승리 배당이 처음에는 1.60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 1.72까지 쭉 올랐어요. 오라? 시장의 고배 승리에 대해 살짝 의심을 품었나 싶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1.66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이 아직 이거다 하고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배당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의견이 분분하다는 뜻이거든요. 무승부 배당도 보세요. 3.90에서 3.70으로 떨어졌고 FC서울 원정승 배당은 5.00에서 4.20까지 갔다가 다시 4.50으로 아주 롤러코스터를 탔죠. 시장이 지금 이 경기의 진짜 가치가 얼마일까 엄청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는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데이터 탐정에 나서보겠습니다. 모델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단서는 뭐니 해도 두 팀의 과거 맞대결 기록이겠죠? 기록을 보니까 최근 2번 만나서 빗셀고베가 FC서울을 그냥 압도해버렸네요. 두 경기 다 이겼고 골마진도 평균 플러스 1.5골이나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와, 고베가 그냥 이기겠네? 싶지만 잠깐만요. 데이터가 딱 2경기뿐이잖아요. 이런 작은 표본에만 의존하면 최신 편향, 그러니까 최근 결과에만 매몰되는 함정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은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이 맞대결 데이터가 전체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딱 15%로 제한해버립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각 팀의 최근 5경기를 한번 뜯어보죠. 단순히 이겼다 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경기를 지배했는지 그 생산성을 들여다보는 게 핵심이에요. 먼저 빗셀고베를 보면 데이터가 확실히 좋네요. 점유율도 60.2%로 높고 경기당 슈팅을 무려 평균 13.8개나 때리고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거죠. 평균 득점은 1골입니다. 반면에 FC 서울은 좀 다릅니다. 점유율은 44.2%, 슈팅 수도 10.2개로 고베보다는 낮은데 더 눈에 띄는 건 실점이에요. 경기당 평균 1.4골을 내주고 있거든요. 수비가 좀 불안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가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여기서 찾을 거거든요. 바로 경기력과 운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이만큼은 했어야 했는데 하는 기대치랑 실제 결과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걸 보면 누가 운이 좋았고 나빴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빗셀고베의 공격진부터 한번 보죠. 이 팀 운이 좀 없었네요. 데이터 모델이 계산한 기대 득점, 즉 XG 값은 경기당 1.28골인데 실제로 넣은 골은 딱 1골이에요. 이 말은 골 찬스는 충분히 만들었는데 마무리가 안 따라줬다는 거죠. 바로 이 차이, 데이터 값이 마이너스 0.28이 나왔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 불운했다는 거고 통계적으로는 곧 제 실력을 찾아 더 많은 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종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빗셀고베의 수비를 한번 보세요. 모델은 경기 내용으로 볼 때 한 1.01골 정도는 먹혔어야 했다고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0.6골밖에 안 내줬어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발견입니다. 델타 값이 무려 마이너스 0.41. 이건 뭐냐면 수비진이 어마어마한 행운의 가호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행운은 영원하지 않죠. 통계적으로 이런 수준의 초과 성과는 절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곧 실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반면에 FC 서울 수비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이쪽은 기대 실점, 즉 XGA 값이 1.57이나 돼요. 이건 그냥 운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수비 구조 자체가 꽤 허술하다는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은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 모델이 시장의 편견을 걷어내고 계산한 진짜 확률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는 거죠. 북메이커의 이익분, 그걸 싹
걷어내고 순수 확률로만 보면요. 시장은 FC 서울이 이길 확률을 20.3%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델이 경기력 데이터를 탈탈 털어서 계산해보니 실제 확률은 22.0%가 나옵니다. 크진 않지만 분명한 차이죠. 결론은 시장의 FC 서울을 실제 가치보단 낮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내리는 최종 결론입니다. 시장의 생각과 우리 모델의 계산값 사이에 생긴 이 틈, 바로 이 지점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를 모델이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바로 FC 서울 플러스 0.75 아시안 핸디캡. 왜냐? 사람들은 고베가 예전에 크게 이긴 것만 기억하지만 우리는 봤잖아요. 그 수비 뒤에 숨어있던 엄청난 행운. 그 행운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모델 계산상 고베가 2골차 이상으로 이길 확률은 2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모델의 확신 점수는 10점 만점에 8.5점, 아주 높은 수치죠.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오버 2.5골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약간 골 많이 안 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다르게 말하죠. 쉴 새 없이 슈팅을 때리는 고베 공격진과 기대 실점이 1.57이나 되는 서울의 불안한 수비가 만난다? 이건 골이 터질 확률이 높다는 조합입니다. 우리는 군중 심리와 반대로 가는 거죠. 자, 퀀트 분석이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은 빗셀 고베의 화려한 과거 기록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그 이면을 보고 있죠. 고베의 수비적 행운은 이제 끝날 때가 됐고 FC 서울은 분명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데이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회를 찾아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과거의 기록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속에 숨겨진 확률을 따르시겠어요?